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9일 정오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업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즉 국정평가에서 잘한다는 사람이 33%, 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못한다 59%로 높지만은 그래도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윤석열 국정평가 긍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후에서 노조 대응을 잘한다가 24%로서 단연 1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6%를 기록해서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1% 빠져서 현재 32%입니다. 36대 32. 그리고 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식으로 계속 파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21%, 업무 복귀 후에 협상을 해야 된다가 71%, 정부의 방침과 일치합니다. 즉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노총을 조폭에 비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원희룡 장관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관도 그렇게 표현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이미 무효가 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어제 정부 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나빠지고 파업의 동력마저 꺾이자 대리인 격인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정부 안을 받아들이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인데 이걸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전에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 문제는 물 건너갔다. 일단 정상 업무에 복귀하라. 그 후에 협상을 해보자. 는 식의 입장을 원희룡 장관이 천명한 겁니다. 원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 11월 22일 정부 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집단 운송 거부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을 차버리고 이미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혀 놓았으니까 이제 그 제안은 무효가 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원 장관은 이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안전운임제도의 일몰 종료입니다. 종료를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기들이 약속 안 지키고 그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도로 물리겠다는 겁니다. 원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 개시 명령이 2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다.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복귀 후 대화다 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못을 확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조금처럼 최근 한 1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이 낮아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화물 차주가 최소한 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인데 2020년 3월에 일몰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도입되었고 컨테이너, 시멘트 두 품목이 대상입니다.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더 늘리고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화물연대를 파업이라고 하지 않고 운송 거부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 화물연대라는 노조원 중에는 상당수가 차주입니다. 차주. 그러니까 화물차를 가진 차주입니다. 차주는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파업이 성립될 수 없다. 파업은 합법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운송 거부 사태다. 이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론과 여론이 거의 절대적으로 윤석열, 원희룡 두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와 민노총이 아주 좀 더러운 행각을 계속 보이는 바람에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 있는 국민들이 짜증을 내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민노총은 더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제 협상력이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왜 났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민노총 대변자입니까? 민주당은 국민 전체의 대변자 아닙니까? 민노총 대변자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에 속합니다. 민노총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는 단체,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미동맹 파괴에 나서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8일째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문 성격인 선동문을 홈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있는데 그 밑에 연도 표시가 주체 11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 김일성 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1년 이게 무슨 서기가 예수 난 해로부터 기준하듯이 김일성을 예수님처럼 떠받드는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민노총이 화물연대를 통해서 이런 운송 거부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것이다 하는 의심을 아주 정당화합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원희룡 두 사람이 법대로 하겠다는 데는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좌든 우든 거기에 승복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는 그 앞에는 지역이나 계층이나 무슨 이념이나 이런 거 다 무효가 됩니다. 뭐냐?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